네, 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이언스 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어떤 군사 무기를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얼른 만나보겠습니다. 한국국방안보포럼의 김대영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군사 무기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예, 오늘의 주제는 야포입니다. 야포요. 예. 아무래도 포 하면은 화약이 개발된 이후에 등장을 했을 것 같은데 야포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야포라는 건요, 지상 전투에서 사용되는 화포를 얘기를 합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얼핏 보기에는 이제 야포라는 것이 화약을 사용하니까 화약 발생과에 탄생한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네.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석기라는 것이 오늘날의 야포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12세기 무렵에 이제 화약이 개발되면서 이후에 이 화약 에너지를 이용한 이제 야포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죠. 네. 처음에는 돌을 넣고 쏘다가 예. 나중에 화약을 넣고. 예, 그렇습니다. 네, 사용하게 처음에는 된 이제 거군요. 무거운 돌이나 예. 아니면 강철로 된 이런 환을 썼는데요. 네. 이후에는 이제 이 포탄이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네. 보다 위력이 이제 강력해지고 명중률도 높아지게 되었죠. 네. 이 군사 무기의 종류에서 견인포, 자주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것도 야포의 종류라고 들었는데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야포라는 것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그 중에서 이제 기동 형태, 즉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 구분하면은 견인포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자주포가 있습니다. 네. 또 그밖에 이제 사용되는 뭐 추진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화약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화포가 있고요. 또 그 중에 이제 로켓 추진체에 사용하는 이제 로켓포가 또 따로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구룡이라든지 MLRS 같은 다연장 로켓포도 그런 야포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네.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종류의 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포들은 어떤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나요? 사실 이 화약이 탄생된 게 사실 중국에서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다음에 중국에서 야포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100년 전쟁이 한창이던 1346년 이제 프랑스의 크레시라는 곳에서 영국과 프랑스군이 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. 그때 당시 영국군이 처음으로 이제 야포를 사용하게 됩니다. 네. 근데 당시에 야포는 사실 그런 명중률이 높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. 일단 화약을 터뜨리면 그 폭음이 크겠죠. 네. 폭음이 크고 이제 연기가 많이 나니까 네. 당시 프랑스군이 병력이 많았지만 놀래가지고 그래서 영국군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약간 얘기가 있습니다. 심리전도 있을 수 그럴 있겠네요. 수 있습니다. 예, 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 전쟁에서는 미사일 같은 좀 첨단 무기가 또 많이 사용될 것 같고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. 예. 아직도 이런 야포들이 많이 쓰이는지 궁금하네요. 그렇죠. 요즘 이제 뭐 최근에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을 보면은 사실 이런 전투기에서 정밀 유도 무기를 통해서 네. 아주 정확하게 목표물을 그렇죠. 타격하지만은 네. 문제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그 야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가요? 그런 전투기들에 비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좀 저렴하고 네. 포탄도 일단 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전투기가 뜰 수 있는 날이 10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네. 그러니까는 지상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화력을 지원할 수 있는 야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. 갑자기 궁금해진 게 야포를 좀 쏠 수 있는 기상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요? 사실 뭐 크게 제한은 없지만은 네. 이 야포를 쏠 때 사실 많은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어 쏘게 됩니다. 그래서 네. 지구의 자전이라든가 뭐 풍향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쏘는데요. 전투기에 비해서 전투기는 사실 흐린 날씨에는 사실 작전에 많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. 하지만 야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 봤을 때는 그렇군요. 거의 뭐 전초는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. 대단한 무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. 현재 그럼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야포 또 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또 개발 중인 것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이제 야포를 보자면은 M101 105mm 견인포라든가 네. 국내에서 만든 뭐 KH179 견인포,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맹활약을 했던 K9 자주포 등이 있습니다.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세계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명품 자주포로 꼽히는데요. 네. 일단 뭐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보셨지만은 적포탄이 그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그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래서 작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네. 또 발사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이동하다가도 30초 만에 네. 바로 포탄을 사격할 수 있고요. 또 제가 또 군에 있을 때 저 포병이었거든요. 근데 저희 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갑자기 어디로 가서 사격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았거든요. 네. 시간도 많이 걸리고. 하지만 이제는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
자체 안에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쓰는 GPS 같은 걸 장착해서 네. 자기 포의 위치를 알고 바로 사격할 수 있도록 그런 첨단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네, K9 자주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마다 좀 자주 듣게 되네요. 굉장히 좀 위력이 상당한 그런 그렇죠. 무기인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예.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수출까지 된 네. 또 우리 국산 무기이기 때문에 네.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북한의 야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북한의 야포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. 네.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에서 장사정포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170mm 뭐 자주포라든가 240mm 방사포 등이 있는데요. 이제 가장 그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.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을 위협하는 무기인데 대체적으로 사정거리가 40km 이상이 되고 네. 그 다음에 이런 뭐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화학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도 상당한 위협이 되는 무기죠. 그렇죠. 거기다가 이 야포의 수도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. 뭐 들리는 바에 3천여 문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의 이런 야포 숫자를 봤을 때는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네, 다른 무기에 비해서 또 저렴하다고 말씀해 예, 주셨는데 그렇습니다. 그래서 또 많은 양을 가지고 있나 그렇습니다. 보네요. 네, 오늘은 화력전에서 어떤 무기보다 강한 또 야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